오죽할 게 없으면 뱃놈을 하냐. 배는 새로 샀어. 그냥 새로 만들었는데 그거는 한 원? 저는 지금 실제로 한 달에 1,000,000원씩 벌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월 1,000,000원씩 벌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벌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투자한 게 어떤 게 있어요? 나는 사실 내가 뭐 명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투자했다기보다는 그냥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할 때는 벤츠 제일 작은 거 A클래스 A클래스 샀는데 2년 만에 한 12만 킬로를 탔어. 근데 이제 워낙 장거리 강의가 많다 보니까 점검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봤더니까 엔진이 깨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한 3일 만에 지금 타고 있는 C클래스로 바꿔왔지. 사실 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빨리 내 집을 만들고 싶었다, 이 마음에 항상 되게 돈을 한 달에 1,000,000원씩 벌어야지, 약간 이런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 반지하에서 2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땅을 사고 또 강의 갔다 와가지고 건축 자재들 사가지고 이제 조금씩 집을 짓기 그게 불과 얼마 안 된 거죠? 그치. 집을 지은 지는 지금 3년밖에 안 됐지.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버네, 그러면은 되게 뭐 명품 가방도 사고 이럴 거야 라고 하지만, 워낙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어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하는데 되게 바쁘게, 그래서 사실 뭐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아직은 못했었어. 근데 지금 배를 사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런 배를 사고 이렇게 할 때는, 요즘에는 사업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제 그쪽에 조금 일을 하다 보니까 귀어를 한 거야. 귀어 제도를 받은 거지. 보조금을? 보조금을.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통과를 하고 나면 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약간 보증을 서주면서 이제 어업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을 빌려주거든. 그래서 한 3억 정도까지 1%대로 저리이자, 저금리. 뭐 1, 2%대 1%. 유료. 1%? 그럼 진짜 거저네요, 1%면은? 그게 그럼 몇 년 상환이에요, 그런 거는? 5년. 근데 계속 재연장이 계속 가능하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귀농귀촌 하면은 나라에서 이런 정책 자금 같은 거 되게 많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랬을 때 만약에 사업 아이템이 진짜 괜찮아서 이렇게 하면은 지원 사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받으신 건 어쨌든 간에 융자고. 융자고. 귀어는 사실 좀 약간 하기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사람들이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오죽할 게 없으면 뱃놈을 하냐, 이런 정도로 아직까지는 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부모님이 하셨거나 친인척이 하지 않았으면 쉽게 진입은 잘 할 수 없는 시장인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귀농이나 귀촌은 사실 좀 난이도가 낮아 보여요. 그치. 그냥 농사 이렇게 짓는 거 좀 배워가지고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물론 막상 해보면 다르겠지만, 근데 귀어는 애초에 시작부터 굉장히 어려워 보여. 배를 사야 되는 건가, 뭐 시작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뭐 고기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어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알아야 되고, 접할 기회가 아무래도 귀어보다는 귀농 귀촌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그치. 사람들 인식 속에. 근데 우리 신랑은 약간 이제 40살이 되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조금 잡았던 것 같아. 그러면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지금 시작한 지 이제 지난주에 진수식 한 지 이제 2주 됐으니까, 지금 이제 지난주 3일은, 어제는 이제 30kg 잡아서 70만 원 벌었고, 거기 윗판에 가서 30kg를 경매를 본 거야. 그러면 부대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름값도 있을 거고. 기름값은 면세유가 이렇게 네. 출항을 하게 되면 출항 신고가 되면서 나라에서 면세유를 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들은 되게 싸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미끼를 사는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100만 원어치 잡는다라고 하면은 한 1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럼 70만 원 해서 뭐 이것저것 그냥 넉넉하게 잡고 한 15만 원 안 넘겠네요? 그치. 그게 반복이 꾸준하게 되어지면 사실 굉장히 많이 벌 수도 있는 직업이네, 또 누가. 그치. 어제는 30kg였고, 그리고 거의 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면 이게 초기 투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초기 물론 투자 비용. 융자 이런 거 다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허는 연안 복합이라는 면허를 샀는데, 이게 강원도가 제일 비싸. 9천만 원이야. 면허가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틀려. 저기 서해는 되게 싸거든. 궁금한 게 강원도에서 면허를 따서 인천에서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못해.
근데 우리 형부는 또 배를 하는데 우리 형부는 25톤짜리 큰 배를 해서 형부 같은 배는 세금을 많이 내니까 전국을 다 다니면서 할 수 있어. 지금 9천만 원을 일단 어. 면허 하는 데다가 쓰셨다. 배는 새로 샀어. 그냥 새로 만들었는데 그거는 한 7, 8천만 원? 새로 제작까지 다 한 거예요? 배값은 사실 되게 싸고 면허값이 비싼 거야. 그리고 또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는 뭐 서울이나 한강에 내는 데서는 그 일정 비용을 계속 내야 되고 뭐 관리비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시골에서는 배자리를 얻으려면 그 동네에 한 분이 돌아가셔야지만 배자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배자리라는 건 배 배를 주차하는 곳. 주차하는 곳이. 어. 근데 한 분이 돌아가셔도 아들이 그 업을 잇는 경우들이 많아서 되게 어려운데 지금 일단 우리 신랑은 동네에 어떤 분이 허리 수술로 6개월 정도 자리를 비워주셔서 거기에 잠시 대기로 했고 그분이 다시 오시면 조금 멀리에다가 배를 세워놓고 고무보트로 왔다 갔다 이렇게 바다를 그 건너야 돼. 멀리라는 거는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박하는 곳이 있으면 네. 한 500m 뒤에 한가운데다 그냥 묶어놓는 거야. 그럼 이제 고무보트에 내려가지고 줄을 당겨가지고 다시 와서 퇴근했다가 다시 이제 배로 갈 때. 사실 어부는 굶어죽지는 않거든. 그 돈은 안 나가는 거죠? 근데 주차료라는 거는. 주차. 그래서 몇 천만 원씩 이렇게 권리금 비슷하게 거래를 자기세를 하기도 받고 하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폐선을 사가지고 부시고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 왜냐면은 면허만 따로 살 수는 없거든. 그리고 우리 남편도 폐선을 하나 사와가지고 거기에 붙은 면허를 갖고 그건 그냥 돈 주고 다시 부셨어. 그러니까 면허만을 팔지는 않아. 그러면 더 전체적으로 있어야 돼. 해서 이제 얼마가 드신 거예요, 그러면? 근데 비용이? 막 어부 사고 컨테이너도 사야 되고 어항도 사야 되고 또 차도 새로 샀어. 고기를 위판하러 갈 때 쓸 라보 트럭도 사고 그러니까 그냥 한 5천만 원 정도는 그냥 무조건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시작할 수 있어. 그러면 8천만 원이라고 음. 생각하고 그 배값을 그다음 면허가 9천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부대 비용으로 또 들어갔으니까 한 2억 정도? 그리고 배는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이렇게 나가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8천만 원짜리 배는 한 요렇게 생겼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네. 그럼 다음 주에 같이 가서 한번 배를 보면서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